안녕하십니까. 안세현 대표 박윤정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305강은요. 공인회계사의 청렴사에 대한 협약 준수 시청 계획이라는 게 이제 매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특히 그 회계사 외부의 감사 행동 강령을 기준으로 이런 것이 이제 항공회에서 나와서 한 100여 페이지가 있는데, 쭉 회계사들한테 매년 숙지를 시키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저희 안세계법인에서 제가 우리 회계사를 위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2020년도 이제 19년까지 12월 말까지 하는 감사보고서가 3월 말까지 거의 끝났고 4월 14일까지 이제 전자공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 저희들은 이제 그다음 내년도를 위한 감사, 2020년도를 위한 감사 이제 계획도 착수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럴 때 저희들이 항상 그 공정, 성실, 독립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 교육을 하면서 이걸 또 그냥 일반 외부 회계사들한테까지 이제 한번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외부 회계사들이야 이거를 뭐 제 강의를 들을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냥 틀으면 되고, 우리 당연히 안세 회계사들은 이거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들었다는 기록을 남겨야 되고, 그것도 항공회에다가 이 계속 매년 1회 교육 실시하는 걸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고, 기록했다는 기록을 온라인 상태로도 잘 남겨주기 바랍니다. 자, 회계사가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 수많은 회계감사를 할 때 이해관계를, 그 기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가장 공정한 입장이 돼야 돼요. 공정한 중재자로서 입장이 돼야 되지, 어느 한쪽을 편들거나 회사가 잘못하는 것을 그냥 묵인하거나 눈 감아주면 절대 안 되는, 그 공익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인회계사가 바로 공익회계사가 돼야 된다. 공익보호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감사 행동강령 기준 제5조에는 공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당 지시나 요구를 금지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떤 협업자가 부당 내용을 받으면 역시 거부하고 행동양센터 외부에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엄격하죠. 부당하게 생각되면 지시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들이지 마라, 신고해라, 그런 얘기죠. 6조에 공동감사의 재해를 금지하기 위해서 알선이나 청탁, 외부의 알선, 청탁 금지하고, 또 뭐 로비 리스트를 이용하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협업자도 이런 그 공동감사 제외하는 어떤 물인자가 있으면 거부하고 또 외부에 자기가 신고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외부감사의 명의대여 금지가 있어요. 대리서명, 자기가 일도 안 했는데 했다고 대리서명 한다든가, 불참자인데 참여했다고 한다든가, 협업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타법인 소속 회계사까지 서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쁘니까 막 갖다 쓰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자기는 자기 회계법인 소속에 업무만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는 당연한 거긴 하지만 가끔가다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피감사회사가 어떤 회계 기준이나 의견을 부당 요구할 때도 역시 거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협박 위협이죠. 협박 위협인데, 이런 위협을 거부해야 된다. 만약 이게 해소가 안 되고 계속 회사가 끝까지 협상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요구를 하면은 이 계약 해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외부감사 행동센터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9조에는 피감회사의 부정 불법행위나 회계 위반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이 위반에 대해서 외부의 행동행위센터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회사의 피감회사나 회사의 어떤 부정이나 불법행위나 어떤 회계기준 위반을 발견하면 원래 신고를 해야 돼. 이렇게 회계사가 이게 고자질쟁이가 됐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또 원칙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다 공익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공익 피해가 커지고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신고를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행위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불분명하나 부당 회계 기준이 위반되는 거에 대해서 제2차 의견 제공 금지. 이제 어떤 회사가 담당 감사인하고 계속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당하거나 불분명한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또 제2차 의견을 해서 막 거기를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혼란을 초래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타회계사 외감에 대해서 공정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저희들 이제 안세계법인이 그 피해 업무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계감사, 상장회사가 특히 이제 회계감사인 간의 어떤 쟁점, 관계나 종속회사에 대해서 평가 금액에 의견 차이가 존재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내부 회계 업무로서 기업가치 평가 업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럴 때도 항고의 업무 수행 기준을 잘 준수해야 되고 회계 기준의 요건을 준수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공정하게 일을 하는 모든 절차가 쭉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건전한 외부 감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12조에는 피감 회사의 쌍방 간에, 우리하고 저쪽에도 서로 간에 선물이나 접대를 절대 금지하고, 제공받은 게 있으면 이제 반환하고 금지하고, 또 청탁 금지법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감사 계약부터 종료까지 쌍방 간에 술도 먹지 말고 골프장이나 과도 접대, 저녁 유흥 금지 절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저희들 그 사심전자 감사회 할 때는 꼭 계약 감사 현장에 가면은 첫날 그냥 점심을 거나하게 대접하고 막 또 술도 사 먹고 그랬는데, 사실 그 첫날부터 술을 먹고 그러면 다음날부터 술 취한 기분이 머릿속에 항상 남아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금지하는 게 맞습니다. 저녁 유흥 금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녁 식사 하지 말고 빨리 집에 일찍 보내고, 아니면 빨리 퇴근시켜서 다음날 제대로 제정신 맑은 정신으로 감사를 하게 하라, 그런 얘기죠. 피감 관련자의 경조사 참여 금지한다. 또 우리나 쌍방이 서로 경조사가 있을 때, 결혼 관함상자 있을 때 통보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단 대표이사만 1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하활이나 아니면 경조금을 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시죠. 관계없는 사람만.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15조가 외감 수행자나 당사자나 배우자는 피감회사의 주식 취득을 절대로 취득을 하면 안 되고, 취득한 게 있다면 빨리 즉시 처분해야 되고, 또 이것을 남한테 명의 신탁해서 파킹해 놓은 것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6조에는 피감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이나 회계 자문이나 회계 처리 분계 방법, 회계 방법 제시하는 것을 절대 금지하는 것이고, 이런 일을 또 지시하는 것도 거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17조에서는 독립성 침해 비감사 업무는 절대 금지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상장회사 감사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상장회사나 이런 큰 대기업에서의 그 비회감 업무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프라이빗 어카운팅, 내부 회계 업무라고 그러죠. 회계 내부 감사, 재무제표 정보 우측, 자산관리 매도 매수, 인사 지오직 지원원 컨설팅, 재무에 대한 퇴직금 충당금이나 이런 충당금 계산 방법, 민영사소송 자문, 또 중요자산 처분에 대한 이사결정자 역할, 지배인 역할, 자문 금지 등 이런 것들 전부 다가 독립성 침해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회계감사인과 피감회사에서 하지 말고 제3의 회계법인, 즉 안세회계법인과 같이 다른 강 건너에 있는 회계법인을 지명을 해서 거기서 일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18조 독립성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윤리기준회관법, 회계사법 여러 가지 독립성 기준인데 그걸 유지해야 되고,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피감사에서 주식 취득 금지, 3천만 원 관련 채권 채무 금지, 사무소 임대계약 제공 안 되고, 회계법인의 이 주식이동 1억 이상 보유 금지, 또 이사도 상장은 3년마다 교체해야 되고, 비상장도 6년마다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굉장히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탁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도록 계속 순환시켜라,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회계사들이 공익을 위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공익보호에 실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적 적격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관 관련 모든 규정에 대한 전문적 기준을 늘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독립적 전문을 판단해야 되고, 충분한 증거를 입증이 되도록 어떤 그 일에 대해서 거증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20조에서는 외감 기준 회계 관련 전문 지식 역량을 구비해라. 그래서 늘상 연수를 받고, 그래서 회계사들의 1년 365일 중에서 한 3분의 1은 매번 교육받는 거예요. 감사 교육받고, 세무 교육받고, 회계 교육받고, 그래서 공부하고 스스로 셀프 스터디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수, 또 중요 금감원 지역사항에 대해서 항상 검토하고 교육받아야 되고, 기준 변경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5번째로 이제 비밀유지 책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더욱더 공익고 보호를 위해서. 특히 21조에서는 외감 공시 전에 이제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 누설 금지, 본인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한 정보의 사적 사용 금지, 이렇게 한때 빅포회계법인에 있는 회계사들 몇 명이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주식 투자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천 회계법인한테 1년에 몇 번씩이나
취득 금지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고 저희들은 또 그걸 ERP에다 기록해서 넣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22조에서 이제 피감 회사의 정보 유출 금지한다. 미공개에 대한 정보에 대한 대화를 금지하고 유무선 전달도 당연히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회계법인화의 회계사들하고도 이거에 대해서 상의하거나 대화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3조에서는 공시전 감사 의견에 대해서 비밀을 엄수해야 되겠다. 감사에 미리 새 나가면은 이제 주식 투자자가 이제 행위를 하고 사적 이익을 취득하니까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출법에 대해서 법 조치는 3년 징역이 있거나 등록 취소, 직무정지, 외부 손해배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비밀 유지가 입을 꽉 닫는 것이 절대 저희들의 생명 중 하나입니다. 회계감사. 또 외부암 수임활동에 대해서 성실하게 수임활동, 감사를 덤핑을 치거나 남의 걸 뺏어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24조에서는 품질에 대해서 높일 자신이 있고 신뢰 있는 계약을 할 자신이 있으면 계약을 해라. 그래서 이제 알선이나 청탁 방식, 사람을 끼워넣거나 로비스트, 또 뭐 공은 아무 데나 안 되죠. 선물 접대 금지, 경조 하한 금지 돼 있다. 단 이제 자기가 감사하지 않는 비외감 대상 회사에 대해서만은 경조사나 이런데 사회통념상 범위에서 품위유지 참여할 수가 있다. 감사의 관계에는 절대 감사계약은 계약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거래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이다, 감시자, 피감시자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같이 어울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25조에서는 외감수임 표준시간 준수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임할 때 표준시간 능력할 제시할 어떤 인력이 없거나 실력이 없으면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부 인력 계획을 잘 짜보고 품질 제고 방안이 있으면 되고 낮은 시간으로 감사 계약을 절대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26조에 타법인의 불공정 외감 계약 사실을 알게 되면 행동안용센터에다가 신고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투입 시간이 전년보다 적으면 품질 확보를 위해서 어떤 적정 인력 투입 가능성을 한번 다 알아보고 기준에 대해서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품질실에 보고하고 품질실에서는 이제 적정 시간을 항공에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임 활동에서도 철저히 품질과 시간과 신뢰성을 중시해서 이런 것이 달성되지 않으면 계약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로 감사인의 위조직 내부의 업무 환경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17조에서는 회계사와 감사인 등은 내부에서도 종교, 성별, 장애 여부, 뭐 결혼, 차별을 하지 말고 부당 대우 금지한다. 이건 이제 사람에 대한 차별하지 말고 이건 당연한 인륜의 윤리인데 이것을 이제 또 써놨어요. 78조에서 이제 감사인 전문가로서의 성별, 직급 무관해서 상호 존중을 해야 되겠다. 뭐 저희들 안세는 이제 약간 수평적 조직이니까 상호 조직이 장애인의 자동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더 강조해 놨어요. 상명하복 조직도 상호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실한 주의 의무를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조직 상호 간에 차별업자 간에 또 상하 간에 예의를 지켜야 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되고 양호한 항공을 제공해야 되겠다. 너무 착취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여기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관리 조직도 철저히 회사 내에서도 상호 존중과 부당 대우 금지하고 상호 존중해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로 이런 행동강령을 위반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일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행동강령 신고센터에 상담을 하고 신고를 하고 센터는 이제 80조에서 운영 지침을 잘 지켜서 이 문제가 접수되면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하는데 대신에 비밀 엄수해서 처리한다. 그 당사 대상된 사람은 직결하겠다. 그런 얘기죠. 82조에 대해서 이제 강령의 위반 제보자는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비밀 보장을 해주고 책임 감면을 해주고 신분 보장을 하고 그 사람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걸로 해야만 신고가 되니까. 신고한 사람을 먼저 치면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이 회사 내에서도, 회계법인 내에서도 수시 점검하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번 교육을 이거 온라인으로 하고, 제가 이걸 뿌리고, 또 온라인 파일을 이제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83조가 행동량 책임자를 등기사로서 1명을 내부 지정하고, 84조에서는 위반사항을 이 사람이 알게 되면 대표한테 보고하고, 어떤 회사 내부에서의 불이익 조치를 해주고 또 항공에 신고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85조에서는 행동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서 이거를 전부 다 공유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이제
좀 적용행위가 있는데 그건 이제 알 필요 없고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렴사회 준수를 위해서 공정하게 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고 전문가의 실력을 유지해야 되고 비밀을 항상 유지해야 되고 또 외부감 수임 활동할 때 성실하고 좀 공정하게 덤핑치지 말고 감사회 내부에서도 상호 존중하고 행동강요 위반할 때는 제대로 솔직하게 신고를 하고 늘 교육받고 수시 점검을 모니터링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회계사들이 늘상 해야 하는 업무 환경 속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은사회 대표 박인종이었습니다.